안녕하세요. 성희롱 예방 강의를 맡은 강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첫 번째, 음담패설, 성적 농담. 두 번째,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네 번째, 술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네, 고르기가 참 힘드시죠?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정답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로 하는 성희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하는 성희롱. 세 번째, 언어로 하는 성희롱. 네 번째는 언어와 또는 신체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실 이 네 가지 모두는 우리 조직 생활을 할 때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성희롱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성희롱이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요즘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성희롱 관련된 법은 199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으로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93년도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이 계기가 돼서 6년 만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 등의 이 성희롱 관련된 법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는 재미와 친밀감의 표시라고 얘기되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성적 희롱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반드시 의무 교육을 하고, 또 만약에 가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합당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성희롱, 두 번째, 언어적 성희롱, 세 번째,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두 가지나 또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11년도에 실제로 성희롱 사례를 가지고 산업재해 판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설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봤기 때문에 성희롱은 산업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성희롱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성희롱 실태와 사례를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드러납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물론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희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인은 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지 않은, 특히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차별적 인식이 성희롱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성차별적 인식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하고 성적 대상화시키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고 여성을 향해서 상대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언행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이러한 성별 또는 성차별 문제와 좀 다른 직급이나 나이, 이런 다른 방식의 권력관계가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직급이 높을 때 또는 나이가 많을 때 그것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을 하면서 여성이 행위자가 되고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 사이에 또는 남성과 남성 사이에도 얼마든지 성희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까 통계 수치에서 보셨다시피 성차별적 사회의 결과물로서 여성들은 조직 내에서 대부분 남성에 비해서 중하위직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권력이 돼서 또 성희롱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성 그 자체, 그것만으로서 성차별이 작동을 해서 또 성희롱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남성이 성희롱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성은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의 말은 뭔가 거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남자는 여자가 성희롱해주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걸 싫어할 남자도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기분 좋은 어떤 스킨십이라면 뭐 그것을 불쾌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행하는 어떤 것들은 여자든 남자든 다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 설사 발생했다고 치자. 그런데 남자가 뭘 그 정도 가지고 그것을 문제시하느냐. 이렇게 남성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2차 피해,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남성 성희롱 피해자와 비슷하지만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닌가. 두 번째는 평소 행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세 번째는 왜 밤늦은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을 당하는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닌가. 좀 사회성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대부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해자를, 행위자를 비판합니다. 그건 잘못된 행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희롱이나 또는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도 피해자가 유발했다 또는 피해자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감싸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그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내에 자율적인 고충 처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충 상담원에게 상담을 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 등 이러한 절차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준사법적 권리 구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제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거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화번호 2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1331, 또 여성긴급상담전화 1336, 이 2가지 번호를 꼭 기억해